안녕하세요. 생명과학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6월에 치렀던 그 학평 문제지를 같이 펼쳐놓고 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이 프린트를 다 나눠드렸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혹시 이제 프린트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 초록창에다가 검색하시면 나오죠? 네, 6월 학평이라고 치시면 다운받을 수 있는 페이지명들 됩니다. 네, 이건 학력평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다운받아서 그 정답 해설까지 받아서 풀어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 풀어보신 분들은 이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시간이라서 선생님이 좀 뒤늦게 풀이를 해서 좀 미안하지만, 네, 요거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교과서 가지고 공부만 해가지고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물론, 이제 머리가 비상하신 분들은 당연히 교과서 지식으로 다 풀립니다.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풀이 방식을 익혀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머리가 아주 비상하지 않은 다음에 그 문제에 응용하는 것들은 연습을 하셔야 풀 수 있지, 단순한 지식만 습득해가지고는 문제를 내 마음대로 시간 내에 이렇게 쓱싹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같이 좀 훈련을 하셔야 되겠죠? 네, 공부를 지금부터 같이 하도록 할게요. 난이도는 선생님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그 예상했던 게 온라인 수업을 했었으니까 1학기 때 이게 좀 범위가 줄지 않았으니까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그냥 평년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웠던 시험이 아니라요. 그냥 보통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게 생명과학의 요즘 추세예요. 생명과학이 다른 과탐에 비해서 항상 등급 컷이 낮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등급 따기가 쉽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만큼 점수 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만점이 그렇게 쉽게 편하게 나오는 과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문제풀이 하는 거 같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방식들도 좀 익히시고요. 그리고 문제를 읽는 방식 주로 잘 익혀 두시는 게 좋아요. 문제가 길어질수록 문제를 잘 못 푸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영상을 2개로 나눠볼게요. 1번부터 10번까지 먼저 하고요. 그리고 11번부터 그 뒷부분 같이 하도록 할 테니까 본인이 먼저 필요한 부분부터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 갑니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쉬운 문제죠.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1번 문제는 요런 문제, 요 내용에서 잘 나와요. 원래. 자,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의 체형형, 선생님 저 안 배웠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그냥 자료 해석이에요, 여러분들. 그 초식동물은 이런 모양, 육식동물은 이런 모양이래. 그러면은 생물의 특성 중에서 어떤 거에 해당하냐면 자기 자신의 먹이에 맞게 적응과 진화한 거죠. 그러면은 이 생물의 특성, 적응과 진화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 보기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너무 클래식한 예시죠. 5번 사막여우, 북극여우 나오는 내용, 적응과 진화의 가장 클래식한 예시입니다.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2번 문제 가볼게요. 자, 생명과학에 대한 학생 A에서 C 발표 내용이다. 우리 중간고사에도 이 범위가 들어갔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네, 학생 A, B, C가 얘기하는 내용 중에 제시한 의견이 옳은 학생, 맞는 학생. 네, 생명과학은요, 이것저것 다 포함되고요. 네, 틀렸죠? 네, 그리고 다른 학문과 연계가 되고요. 네, 물리학도 연계가 되고요. 모든 학문과 연계가 된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맞는 학생은 이거네요. 이거 안 된다는 거, 이런 거. 다 통합되어 있고, 매우 통합적인 과목이고, 아주 우수한 과목이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명과학이라서가 아니라, 좀 진짜 우수한 과목이에요. 요즘에. 얼마나 필요한 과목인데, 이거 정부에서도 요즘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죠? 요즘 미래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좀 연구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번. 자, 3번으로 갈게요. 자, 3번에는요, 물질대사 과정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포도당이 조직세포에서 에너지를 내는 과정, 우리 요거는 배웠거든요. 포도당이 조직세포에서 에너지 내는 과정, 요거 뭐죠? 네, 세포호흡이에요. 세포호흡. 그럼 이 포도당 우리는 어디서 얻지? 네, 음식에서요. 음식 속에 들어있는 녹말. 녹말은 뭐예요? 네, 다당류입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제 익혀놓으세요. 혈당 조절까지 우리 배웠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아셔야 됩니다. 포도당이 하나의 덩어리 단당류라고 하면 녹말은 이 당이 여러 개 붙어있는 거, 수천 개 붙어있는 거, 1000개 이상 최소한 붙어있는 것들. 이런 거를 보통 녹말 다당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음식으로 먹었다? 먹고 나면은 뭐 어떤 과정에 의해서 A라는 과정, 이거 뭐죠?
네, 소화가 되겠죠. 소화 과정에 의해서. 소화라는 거는 그럼 큰 거를 작은 걸로 분해하는 거니까, 네, 이화작용 되겠죠. 되시겠나요? 이화작용할 때 에너지는 방출입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우리 세포흡 안 하고 소화만 해도 에너지 방출되나요? 그렇죠. 소화만 해도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근데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뭐 ATP를 합성할 만큼 대단한 에너지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약간의 열 에너지가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겨울에 춥고 배고프고 아우 추우면 밥이라도 먹어. 밥을 먹으면 좀 따뜻해져. 이런 얘기 들어봤죠? 네. 뭐 뜨거운 걸 먹어서 따뜻해진다기보다는 소화를 하면서 이렇게 이화작용이 일어나니까 뱃속에서 약간 따뜻한 열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추우면 많이 드세요. 네, 많이 드시면 따뜻해집니다. 자, 그 다음, 니은보기 가겠습니다. 니은보기 보시면, 기억은요, 동그라미 기억은 O2, 니은은 CO2다. 볼까요? 자, 조직세포로 들어가는 세포호흡의 재료. 네, 산소 맞죠? 그 다음에, 세포호흡을 하고 나서 생기는 부산물, 물과 이산화탄소 CO2. 니은이 맞네요. 그죠? 자, D급 보기 보세요. 포도당에서 방출된 에너지,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는 전부 ADP와 PI를 합쳐가지고 인산기를 합쳐서 ATP 만드는 이 반응에만 쓰이는 거 아니고요. 네, 일부는 이렇게 쓰이고 나머지는 또 뭐죠? 네, 열 에너지로 방출된다고 했었죠. 보통 절반 이상이 열 에너지로 방출된다 보시면 돼요. 됐나요? 그러면 디귿 또 틀렸네요. 모두라는 말 때문에 틀렸습니다. 우린 열 에너지로도 손실되는 게 많아요. 물론 손실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게 이 열 가지고 우리 체온 유지하니까 뭐 좋은 데 쓰니까 여름엔 좀 안 했으면 좋겠지만요. 자, 그래서 3번 문제까지 우리가 풀었고요. 4번 문제도 가보겠습니다. 4번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생명현상은 두 가지 방법으로 탐구한 결과이다. 자, 하나는 연역적이고 하나는 귀납적 탐구 방법인데요. 어느 게 연역적 탐구 방법이냐면 일단 네, 가설이 있어야 됩니다. 가설이 있어야지만 무조건 연역적인 탐구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요거 나 같은 경우에 이런 거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 이게 바로 가설이죠. 요게 바로 가설이네요. 그래서 이게 연역적 탐구 방법인 거죠. 그죠? 그다음 관찰만 가지고 쌓인 지식은 귀납적 탐구 방법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기 기억 니은 틱을 보시면 답은 4번 되시겠습니다. 네, 동그라미 기억은 가설 설정 단계 아니고요. 이거는 네, 관찰 단계죠. 이걸 보고 나서 요 다음에 선생님 줄 거준 거 요게 가설 설정 단계인 거죠. 자, 그러면 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효모를 이용한 실험이다. 선생님 그 유튜브에 올라온 강의 중에서도 효모 이용한 실험에 대한 동영상이 굉장히 다른 동영상에 비해서 조회수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효모 실험에 대해서 애들이 문제 푸는 거를 쉽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매번 새로운 그래프가 나오고 매번 새로운 실험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이 기본 지식만 이해하고 있으면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겁을 먹지 않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한번 볼게요. 자, 효모 이용한 실험인데 자, 보겠습니다. 발효관을 A, B, C 세 가지를 뒀고요. 여기에 포도당 용액을 X 넣고요. 얘 같은 경우는 Y를 넣었어요. 포도당 용액 어느 건지 몰라.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C만 다른 거를 넣었대요. 자, 근데 포도당 용액 농도가요. Y가 X보다 높대요. 포도당이 많이 들었을 거란 얘기인 거지, 얘가. 똑같은 20ml지만 포도당 양은 더 많겠죠. 농도가 높으니까.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증류수를 넣어줬네? 증류수를 넣으면 누가 발효를 해? 발효력이 없잖아요. 이게 뭐야? 가만히 비교하기 위한 대조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둘 다 실험군이에요. 실험군은 실험군인데 둘이 뭘 조작해줬는지 보세요. 네, X랑 Y. 농도를 조작해 준 거죠. 여기서는 지금 농도 조작해 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35도 시향온기에 둔다. 왜? 효모가 가장 활발하게 세포호흡, 발효를 할 수 있는 곳이 35도에서 40도 사이니까요. 우리 체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효소랑 모든 물질 대사는 우리 체온 범위 내에서 가장 활발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맹간부에 모인 기체의 부피를 측정해 볼게요. 맹간부에 지금은 공기가 안 들어오게 딱 해놨어요. 그리고 손마개도 막아놨어. 손마개를 막는다는 거는 외부에서 공기가 능동적으로 많이 들어오긴 안 해요. 그런데 안쪽에서 만약에 압력이 높아진다거나 기체가 막 발생하면 이게 뻥 터지지 않게 약간 이쪽으로 밀려나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네, 그거 하기 위해 손막이 막은 거예요. 요즘 실험에는 손막이 안 막는 실험도 많아요.
예,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 산소가 뭐 활발하게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기는 해요. 어쨌든 맹간부는요, 여기 공기가 안 들어가게 넣어놨단 말이지. 그런데 이 실험을 하면 왜 기체가 모이냐고요. 발효를 하면서 뭔가 기체가 뽀글뽀글 발생한다는 얘기겠죠. 이 기체의 정체는 뭘까요? 네, 발효로 생긴 기체. 네,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효모가 발효를 했어요. 이산화탄소가 쌓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좀 볼게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맹간부에 모인 기체 부피.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기체가 없어요. 기체가 없는 거? 네, 효모가 안 들어있던 대조군. 이거 A겠죠, A. 그 다음, 기역과 니은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기체가 같은 수로 모이기 시작했어. 그런데 좀 지나니까요, 니은은 더 이상 안 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기체가. 더 이상 발효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T 시점부터. 그 말은 뭐죠? 재료가 바닥난 거죠. 포도당 양이 끝난 거예요. 기역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이 계속 있으니까 계속 발효가 계속 되고 있고 기체가 계속 생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포도당 Y를 넣은 C 시험, C 맹간부. 미안. C 발효관. 그 다음 니은 같은 경우에는 네, B 발효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나요, 여러분? 요까지 푸실 수 있겠어요? 네, 효모 발효 실험에서도 효모의 발효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실험 내용을 잘 분석하시면 푸실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수능에서 더 좋은 성적 받는 경우가 많은 과목이 네, 생명과학입니다. 문제를 잘 푸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효모는요, 포도당을 분해합니다. 어떻게 분해하죠? 산소가 있을 때는 물론 산소를 이용합니다. 산소를 이용하고요. 여기다 써야 되겠네요. 포도당은 분해해요. 산소가 있으면 산소 이용하는데 산소 없으면 없어도 돼. 없어도 돼. 무산소호흡 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죠? 중간산물. 이 발효에 의해서 무산소호흡을 발효라고도 하죠. 우리가 좋아하는 건 발효라고 하고요. 우리가 싫어하는 건 부패라고 합니다. 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물하고 이산화탄소. 물론 둘 중에 안 나오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에다가 플러스 중간산물. 효모가 발효할 경우에는 보통 에탄올이 중간산물로 나와요. 술 재료죠. 에탄올이 있으면. 그래서 술 만들 때 효모를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기체는 이산화탄소였던 거지. 되겠나요? 네. 발효를 할 경우에만 중간산물 나오는 거예요. 완전한 분해를 하는 산소호흡 할 때는 중간산물 없습니다.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분해됩니다. 자, 여기까지 효모 발효를 복습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바로 6번으로 갈게요. 자, 6번 문제에 가시면요. 대사성 질환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 일부가 지워진 것이다. 자, 대사성 질환이라는 거는 네, 우리가 그 건강에 관련 직결된 거라서 우리가 이 물질 대사 바로 다음에서 배웠습니다. 네, 그러면요. 같이 바로 보기를 볼게요. 자, 운동이라는 거는 기억에 해당될 수 있나요? 볼까요? 오랜 기간 영양 과잉이나 영양이 과다하면 비만이 될 수 있죠. 대사성 질환 갈 수 있겠네요. 네, 운동 부족 맞죠? 그래서 해당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생활 습관 때문에 많이 생긴다고 했죠. 얘는 단기간에 갑자기 하고 다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축적된 게 문제가 되는 것이 대사성 질환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다음 니은 보기. 고혈압과 당뇨병 가볼까요? 대사성 질환의 종류는 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맞죠. 고혈압, 당뇨병도 대사성 질환, 심혈관계 질환에 해당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니은 보기도 맞다고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대사량 보세요. 기초대사량은요. 네, 여러분들 지난 중간고사 시험에도 이거 나왔습니다. 기초대사량은 활동하는 거랑 상관없죠. 기초대사량은 그냥 생명활동에 필요한 겁니다. 제가 숨만 쉬고 가만히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소비하는 대사량이 있다고 했어요. 왜? 나 심장도 뛰어야 되고, 그죠? 또, 여러분들 요즘 배운 거 있죠? 뉴런이 분극만 하려고 해도, 분극 상태로, 휴지전이 상태로 있어도 ATP 계속 소모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아무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활동하는 데 필요한 거는 활동 대사량이라고 하죠. 됐나요? 그럼 답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가볼까요? 자, 7번 문제. 자,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이거 많이 본 것 같잖아요. HIV. 네, 에이즈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HIV 바이러스. 자, 나는 박테리오파지예요. 사람이랑 별 관계는 없고 박테리아에 기생하는 거. 그러니까 세균에 기생하는 거예요.
박테리아가 세균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둘 다 바이러스예요. 둘 다 바이러스입니다. 자, 그러면 둘 다 바이러스니까 둘 다 세포 구조? 아니겠죠. 둘 다 바이러스예요. 나는 독립적으로 물질돼서 못하죠. 왜 바이러스니까. 둘 다 유전 물질 가지고 있네요. 당연히. 왜? 바이러스 기본 구조 자체가 네, 핵산이 뭐죠? 유전 물질. DNA 또는 RNA 같은 거에다가 단백질. 그래서 답은 3번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8번 볼까요? 8번도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볼게요, 바로. 자, 드디어 우리 또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림 중추신경계로부터 기억과 니은을 통해서 각 기관에 연결된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교감과 부교감입니다. 애들이 이거 보더니 선생님 그림이 없는데요? 네, 그림이 이겁니다. 네, 이게 그림이에요. 그림 빠진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개념완성 몇 쪽이었죠? 네, 개념완성에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 그 페이지 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미안. 거기 보시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그림으로 나타낸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척수가 이렇게 있고요. 척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대뇌 있고, 뭐 안에 소뇌도 있고, 뇌줄기도 있고, 뭐 이렇게 있죠. 중뇌도 있고요. 간뇌도 있고요. 중간뇌도 있고, 간뇌도 있고, 막 연소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에 교감신경은 주로 여기서 다 나온다고 했어요. 부교감신경은 거의 뇌줄기에서 나옵니다. 여기 척수 끝에 딱 하나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중간뇌가 들어간 이게 부교감신경이에요. 그 척수에서 나온 거는 둘 중에 하나라 했으니까 교감신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 그림 꼭 찾아보세요. 자, 그럼 기억은 교감신경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 부교감신경이 흥분하면 동공은 축소됩니다. 부교감신경이 흥분하는 거는 나른할 때니까 여기 눈이 풀려 있겠죠. 동공 확장될 필요 없어. 정보를 많이 얻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쉬고 있는 시간이니까. 자, 디귿 보기. 기억과 니은의 신경절 이전 절전 뉴런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물질은요. 둘 다 아세틸콜린이죠. 절전 뉴런에서 분비되는 거는 둘 다 아세틸콜린이었어요. 답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말단인데 그 신경절 이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건 다르죠. 교감신경의 축삭돌기 말단에서는 좀 다른 게 분비됐죠? 예, 노르에피네프린 기억나시죠? 예, 그거 말고는 전부 다 아세틸콜린이었습니다. 그래서 8번까지 풀어봤어요. 자, 9번도 가볼게요. 9번도 질문이 이제 종종 들어왔습니다. 아직 9번에 대한 질문이 좀 적었던 거는 문제를 다 아직 덜 풀어보신 것 같은데 같이 지금부터 볼게요. 자, 골격근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림을 좀 작게 해볼까요? 네, 여기 잘리니까. 자, 그림 가는요. 골격근의 구조를 나타낸 거고요. 자, 그러면 A와 B의 뭔지 알 수 있겠죠? 네, A는 뭐죠? A? 네, A는 근육 섬유. 근육을 구성하는 거 근육 섬유. 그럼 근육 섬유보다 더 작은 거는 뭘까요? 네, 근육 원섬유와 근육 섬유 중에 더 작은 거는 네, 근육 원섬유겠지요. 되겠나요? 네, 이것까지 별로 어렵지 않죠.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기억 보기는 바로 맞다고 해주실 수 있겠죠. A는 근육 섬유, B는 근육 원섬유. 요거는 뭐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기억은요.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 여기네요, 여기. 니은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요거 I대죠, 명대. 여기는 뭘까요? 네, H대죠. 네, 마이오신만 있는 곳, 마이오신 혼자 있는 곳 H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랬을 때요. T1과 T2의 시점에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대요. 근데 수축 과정 두 시점 하나인데 언제가 더 이완됐을 때인지 언제가 더 수축되어 있을 때인지 좀 볼게요. 자, 기억의 길이 갑니다. ID의 길이가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0.4 길대요. 0.4 마이크로미터만큼 길다는 거는 이완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아, 그러면은 T1일 때가 이완이고요. T2일 때는 네, 수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얼만큼 수축했는데 T2일 때? 여기 나와 있네요. 0.4 마이크로미터만큼 수축했대요. 어떤 게 0.4? 기억의 길이가. 요게
수축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0.4만큼 줄어들었대요. 그럼 이것도 볼까요? 이 니은이라는 거는 마이오신만 있는 건 니은은 수축되면서 얼마 줄었을까요? 네, 이거를 잘 못 보시더라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아이들 중에서 여기 이쪽 아이들은 무시했고요. 이쪽 아이들만 갖고 볼 거예요. 이쪽 아이들가 지금 기억이잖아요. 이게 0.4만큼 감소했대. 이거 줄어드는 것만큼 당연히 여기도 줄어들겠죠. 얼마큼 0.4만큼 줄어들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만큼 0.4만큼 줄었다는 거는 여기서도 이만큼 0.4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얼마? 4호 대칭이니까 여기도 0.4만큼 줄었을 거지. 여기도 0.4만큼 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4호 대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0.4면 여기도 0.4예요. 근데 여기 니은 보세요. 니은은 여기 옆에 것까지 표시하고 있지. 그러면은 얘가 0.4 기억이 0.4 줄었으면 니은은 0.4, 0.4 여기 0.4 여기 0.4 그래서 얘는 총 0.8만큼 줄어 있다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2배만큼이라고 보셔야 돼요.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됐나요? 자, 그래서 X가 수축할 때 당연히 이 근육 길이는 짧아지겠지만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 필라멘트 자체는 짧아질 수가 없겠죠. 이거 뭐 뚝 잘라내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는 X네요. 그죠? 마이오신 필라멘트 길이는요? 그대로예요. 액틴 필라멘트 길이는요? 그대로예요. 뭐가 짧아지는 거야? 근육은 왜 짧아지는 거야? 아니, 겹치는 부위가 늘어나서요. 안 겹치는 부위는 줄어들고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액틴 필라멘트 길이는 그대로라고 하셔야 돼요. 그대로. 자, 그 다음 디귿 보기. 자, 기억 더하기 니은의 길이. 기억 더하기 니은의 기존 값이 있었겠죠. T1일 때 말이에요. 그럼 T2일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T2일 때는 수축이니까 줄었겠죠. T2가 수축인데 얼마큼 줄었을까? 얘가 0.4만큼 줄었고 기억이 니은은 그 2배만큼 줄어야 돼요. 그러면 합치면 1.2만큼 줄어들었겠지. 됐나요? 그래서 디귿 보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잘 푸실 줄 아는 게 좋겠어요. 자, 답은 3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까지 이제 무난하게 왔고요. 마지막 10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가와 나는요, 각각 혈당량 조절이 정상인 사람 X하고 당뇨병 환자 Y가 있대. 근데 같은 양의 주스를 마셨고요. 주스 안에 이제 당이 있다고 보셔야겠죠. 포도당. 자, 시간에 따라 혈당량과 혈액 속 인슐린 농도 변화다. 자, 항상 그래프는 세로축 잘 보세요. 시간에 따라 혈당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제에서 혈당량이라고. 얘는 혈액 속 인슐린 농도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랬을 때 정상인 사람은 주스 마시고 나서 혈당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좀 지나면 다시 감소합니다. 그죠? 우리 몸에서 뭔가 나왔다는 얘기죠. 인슐린 농도 볼까요? 주스 마시고 나서 X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분비가 쭉 올라갔대. 뭐 때문에 올라갔을까? 네, 혈당이 올라가니까 혈당이 올라가지? 혈당 낮춰야 되겠다 하고 이가 쭉 분비된 거죠. 됐나요? 그러다가 다시 줄어들어요. 나중에 60분 되면. 왜? 60분 되니까 일정한 수준으로 낮아졌거든. 그러니까 이제 인슐린 내가 할 일은 좀 끝난 것 같아. 나도 이제 덜 나와도 되겠어 하고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일 끝났으니까. 그런데 Y 같은 경우에는 혈당이 줄지 않아요. 계속 올라가요. 그러다가 배설되고 그러니까는 뭐 적당한 선에서 더 이상 올라가진 않겠죠. 배설? 배설되니까 당뇨병이지. 오줌으로 포도당이 배설되는 게 당뇨병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고 있네요. 이 사람이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인 거예요. 인슐린이 없어서 당뇨병에 걸린 거예요.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투여하면 멀쩡하게 혈당 조절이 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인슐린이 잘 나오는데 혈당이 조절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슐린 투여만 해가지고는 혈당이 조절 안 될 겁니다. 그런 당뇨병도 있다고 했었어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같이 봤었죠? 자, 그럼 기억 보기 할게요. 인슐린은요, 이자의 베타세포입니까? 네, 글루카곤이랑 인슐린이랑 하나씩 분비가 돼야 되는데, 글루카곤 이자의 알파세포였잖아요. 선생님이 기억 알파로 교육하고 있잖아. 자, 인슐린은 베타세포. 맞죠, 여러분? 자, 니은 보기 가요. 구간 1에서, 여기요, 구간 1에서 혈당이 올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요. 이 시점에서는 혈액 속에서, 네, 뭐가 분비될까요? 인슐린이 분비됐지. 혈당이 올라가니까, 혈당 올라간다. 낮추자.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 분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글루카곤 아니고요. 인슐린 분비량이 증가합니다. 글루카곤은 인슐린과 반대인 아이였어요. 기량작용하는 아이였죠. 자, 디귿 보기 갈까요? 구간 2에서요. 글리코젠 합성량. 자, 이거 글루카곤이랑 글리코젠 헷갈리면 안 되는데 글리코젠은 다당류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당을 다닥다닥다닥 한 1000개 이상 붙인 거, 녹말 같은 다당류를 얘기하는 거고 글루카곤은 호르몬입니다. 두 개 다른 아이예요. 네, 글자로 시작한다고 헷갈리지 마세요. 나중에 또 글리세린, 글리세롤 다 헷갈려가지고 글 시리즈 너무 힘들어하는데 지금부터 개념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당류 합성. 글리코젠 합성 왜 하지? 이거죠, 이거.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하죠. 누가? 인슐린이. 왜 하죠? 혈당량 낮추려고 포도당을 없애서 글리코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X에서가 Y에서보다 많겠죠. 네, 구간 2에서. 왜? 인슐린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은 이 반응이 아주 활발하게, 아이고. 이렇게 된 거야? 이 반응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겠죠. 어디에서 주로 활발할까요? 네, 주로 간에서요. 간에서 글리코젠 만들어서 간이랑 근육 속에 저장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0번까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는 그래도 암기가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문제의 한 3분의 1 정도는 풀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푸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이랑은 조금 이따가 11번부터 문제 풀이를 또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좀 이따 봐요. 안녕.